창문세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창문세는 한 주택에 존재하는 창문의 개수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황당한 세금은 1696년 영국의 윌리엄 3세 때 실제로 존재했던 것입니다. 당시 윌리엄 3세는 아일랜드 구교도들의 반란을 저지하기 위해서 막대한 비용이 필요했습니다. 이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윌리엄 3세는 1년에 세목들을 신설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창문세입니다. 창문세 이전에는 화로세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짐작하는 대로 화로세는 주택 안에 설치된 벽난로의 수만큼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생활 침해 문제가 제기되면서 폐지되었습니다. 벽난로 개수를 세려면 조사관이 집안을 들여다봐야만 하는데 사적 공간을 조사관에게 보이기는 쉽지 않았기 때문이죠. 국민 대다수가 격렬하게 화로세에 반발했고 결국 화로세는 폐지되었습니다. 그 대신 등장한 것이 바로 창문세입니다. 창문은 집안이 아닌 밖에서도 얼마든지 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창문세를 처음 시행했을 무렵만 해도 윌리엄 3세는 득이양양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고스란히 세금을 내리라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윌리엄 3세의 자신감은 오만한 착각이었습니다. 창문세의 부담을 느낀 사람들이 차례차례 창문을 막아버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는 밝고 따스한 햇볕을 스스로 포기할 만큼 사람들이 가진 세금에 대한 부담감과 저항감이 컸다는 뜻입니다. 창문세가 신설된 이후 있었던 창문은 막혀버리고 새로 짓는 건물은 창문 없이 지어지면서 영국의 건축물들은 아주 기이한 형태를 띠게 되었습니다. 창문세는 엄밀히 말해 일종의 부유세입니다. 돈이 많고 부유할수록 집이 크고 창문이 많을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실상은 부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닥치는 대로 세금을 뜯으려는 꼼수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벽에 난 구멍은 모두 창문으로 간주하여 높은 세금을 부과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느끼는 세금 부담감은 상당했습니다. 이러한 기형적인 세금 정책은 끝내 창문 틀어막기라는 엉뚱한 결과를 낳으며 사람들로부터 햇볕과 바람이 잘 드는 쾌적한 주거 환경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17세기 네덜란드에서도 영국의 창문세와 비슷한 세금 제도가 있었습니다. 건물의 너비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또한 영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에게 무거운 세금 부담으로 돌아왔고 결국 네덜란드 사람들은 세금을 피하기 위해 건물 형태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같이 건물을 높고 기다랗게 짓기 시작했던 거죠. 18세기 프랑스 국민들 역시 과도한 세금으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프랑스의 루이 16세는 정부의 재정 파탄을 해결하기 위해 창문세 등 과중한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루이 16세의 창문세는 창문의 개수가 아닌 창문의 폭에 따라 책정되었습니다. 이러한 무지막지한 세금 제도는 시민계급의 반발을 가져왔고 결국 1789년에 프랑스 혁명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처럼 비상식적이고 과중한 세금 정책은 민생을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국가 정권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극단적인 사태까지 야기할 수 있습니다. 국가 운영에 사용되는 세금이 민생뿐만 아니라 정권의 불안정까지 초래할 수 있다니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금은 국가와 같은 공공의 공동체가 그 구성원에게 강제로 거두어들이는 일종의 경비입니다. 따라서 세금의 책정과 징수에는 공동체 구성원이 동의할 수 있는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과 원칙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간혹 상식과 논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기형적인 세금이 등장하곤 합니다. 앞서 살폈던 영국의 창문세가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세금 정책은 역사의 이정표가 되는 여러 사건들의 이면에 언제나 존재해 왔습니다. 나라가 부강할 때는 좋은 조세 정책이, 반대로 나라가 쇠퇴할 때는 무리한 조세 정책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세금은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도인 만큼 어떤 세금 정책을 어떻게 집행하느냐는 민생 안정뿐만 아니라 국가의 존폐를 결정할 정도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시장 경제의 중심, 자유기업원.